트럼프가 방금 쿠바를 붕괴의 길로 몰아넣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아바나는 멕시코와 우루과이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아직도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는 당국자들과 공급망,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곡물, 분유, 위생용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더 이상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트럼프의 압박이 더욱 거세집니다. 트럼프의 수법은 무자비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총을 쏘기 전에 그는 쿠바가 에너지를 잃고 숨이 막히고 보호를 잃고 자국민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는 섬나라가 기본적인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선박에 의존해야 하고 미국이 그들의 군사 및 정치 엘리트를 겨냥할 때 메시지는 디아스카넬과 카스트로 체제의 옛 인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아바나가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후 정전마다 미국의 훨씬 더 강경한 조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아세안 카트라오가 멕시코와 우루과이에서 보낸 약 1,700톤의 물자를 싣고 아바나만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붕괴의 신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항의 이미지를 팔아온 독재 정권이 이제는 필수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도착한 시점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바나는 아직도 친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세계에 비치는 모습은 정전, 연료 부족, 그리고 경제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궁지에 몰린 섬입니다. 트럼프의 태도는 이러한 해석을 더욱 가속화시켰는데 그는 에너지 압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실각한 후 워싱턴은 쿠바로의 석유 수출을 겨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쿠바 정권은 섬 내부 체제의 일부를 지탱하던 자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AP통신은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주요 수송이 중단되고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있은 후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휘발유, 전기, 안정성이 모두 부족하고 정권 내부엔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쿠바는 일반적인 위기 국가처럼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카리브해에서 플로리다와 너무 가까운 적대적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리에서 탱크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연료를 차단하고 정치 운영자들을 처벌하며 외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군대를 고립시키고 은행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나가 불을 켜고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기 위해 가진 적은 힘을 모두 쓰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이러한 전략을 확인시켜줍니다. 워싱턴은 정치, 군사, 경찰, 정보, 통신 분야와 관련된 인물들을 포함해 11명의 쿠바 당국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이것은 거칠애용 인물들에 대한 상징적인 제재가 아닙니다. 이는 정권을 지탱하는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경찰이 거리를 통제합니다. 정보기관은 반대파를 감시합니다. 홍보부문은 서사를 통제합니다. 군은 지도부를 보호합니다. 트럼프가 이 부문들을 동시에 겨냥할 때 그는 단순히 도덕적 압박만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독재의 내부 방어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 엘리트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반면 쿠바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공세를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아바나가 섬 내에서 외국 정보, 군사, 테러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안보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쿠바가 워싱턴의 시각에서 카리브해에서 미국의 적대 세력의 거점이 될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영토 방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아바나는 그 타격을 느꼈고 위협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은 미국의 어떤 군사행동도 유혈 사태를 초래하고 지역 평화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안정적인 정부는 모든 압박을 전쟁 위협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쿠바 정권은 국내 상황 악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쿠바 정권은 국민들이 지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워싱턴이 에너지, 금융, 물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면 혁명 구호만으로는 요금을 낼 수도, 냉장고를 켤 수도,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도착하면서 쿠바는 굴욕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은 저항을 내세우려 하지만 실제로는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물자를 받고 있습니다. 주권을 이야기하려 하지만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성을 비난하려 하지만 섬이 스스로를 유지할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독재 정권의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식 선전과 평범한 쿠바인의 힘든 삶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 움직임은 지역 다른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쿠바의 연료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국가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섬을 서방고에서 충성심의 시험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 정부들에게 질문은 간단해졌습니다. 포위된 독재 정권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워싱턴과의 충돌을 피할 것인가? 이것이 백악관이 첫날부터 군사작전을 발표하지 않고도 아바나의 행동 여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쿠바의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압력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금융 봉쇄가 오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압박이 오며 그 다음에는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이어서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등장합니다. 하바나가 도발적으로 반응하면 트럼프는 강경하게 나설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하바나가 가만히 있으면 내부 위기가 섬을 계속 갉아먹게 됩니다. 쿠바 국민들은 이 충돌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AP 통신은 주민들이 지원 도착에 희망을 보이면서도 이전의 지원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에게 불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국민들은 구호구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 에너지, 약, 교통, 위생으로 살아갑니다. 백악관은 직접적인 침공이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노선은 더 냉정해 보입니다. 먼저 질식시키고 그 다음 약화시키며 정권이 실수하도록 유도한 뒤에야 더 강경한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쿠바가 점점 더 큰 충돌에 가까워 보입니다. 단순히 폭발적인 발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료를 차단하고 당국을 고립시키며 공급 업체를 위협하고 아바나를 취약한 섬으로 드러내는 실질적인 연속 조치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디아스-카넬이 배짱을 부리고 내부 위기를 미국에 대한 동원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는 대립 국면을 더 빠르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면 그는 공산주의 엘리트 내에 위기를 일으킵니다. 계속 원조 선박에 의존하면 쿠바가 양보할 능력을 잃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셈이며 아무 지원 없이 버티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하바나를 이런 좁은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정권이 변하든지 아니면 고립 속에 침몰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더 강경한 조치에 대한 명분을 넘겨주든지.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고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도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보세요.